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4년 전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이 대전, 세종, 충남, 시도지사 3곳은 물론 대전 5개 구청장까지 모두 석권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여야가 한 석씩 나눠 가졌고 충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10대 5로 우세를 보이며 견제와 균형의 의미도 남겼습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맞은 6.3 지방선거에서 충청 유권자들의 선택은 매서운 지방정권 교체였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시도지사 모두 민주당 허태정, 조상호, 박수현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전 현직 시장 간 리턴 매치로 관심을 모은 대전은 허태정 당선인이 5개 구 모두 고르게 격차를 벌이며 9.33%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세종은 조상호 당선인이 현직 시장을 상대로 61대 36 큰 표 차로 이겨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실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전개됐던 충남지사 선거전은 박수현 당선인이 5%포인트 차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인구가 많은 천안 아산에서 격차를 벌인 게 힘이 됐습니다. 기초단체장에서 민주당은 대전 5개 구청을 석권하며 행정 권력을 장악했는데 유권자들은 광역과 기초에서 엇박자 대신 시너지를 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충남은 민주당이 5곳, 국민의힘이 10곳을 차지했는데 국민의힘 현직 단체장 5명이 생존해 특정 정당에 맹목적이지 않고 일 잘하면 밀어준다는 무서운 유권자임도 보여줬습니다. 부여와 청량은 79표와 75표 차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여야가 한 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아산을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주당 전은수 당선인이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를 이어받았고 공주 부여 청량은 상대 후보의 당선 유력 표시까지 찍히는 상황에서 개표 막판에 국민의힘 윤영군 당선인이 가까스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지방의회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 견제 기능에 대한 과제도 나왔습니다. 대전은 광역의회 22석 중 민주당이 20석을 가져갔고 세종은 21석 중 18석, 충남은 50석 중 33석을 비례대표를 포함해 차지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충청 유권자는 전국 민심의 풍향계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켰습니다. 내란 프레임이 작동되는 선거고 기본적으로 충청권이 한 번도 이 전체 선거 판도와 어긋난 적이 없기 때문에 충청권이 다 이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래서 이긴 거예요. 충청 유권자들이 정권 초반 국정과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은 강력한 동력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등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라는 주문입니다. 다만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표심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충청 민심입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이렇게 대전과 세종, 충남 유권자들은 민선 9기를 이끌 새로운 광역단체장으로 허태정, 조상호, 박수현 당선인을 선택했습니다. 민생 회복과 행정수도 완성, 균형 발전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당선인들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당선인들의 면면과 각오를 전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대전시장직 탈환에 성공한 허태정 당선인. 대전 대성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허 당선인은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2차례 유성구청장, 민선 7기 대전시장을 지내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현직 시장인 이장우 후보를 꺾고 복귀에 성공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져 내린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온통대전 2.0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골목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종시장에 당선된 조성우 당선인은 서울 출생으로 지난 2012년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세종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실무를 익혔으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 등을 지내며 기획과 경제 분야를 두루 섭렵한 정통 정책 전문가입니다. 4년 전 경선 탈락의 아픔을 딛고 시장직에 오른 조 당선인은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온전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라는 세종 시민들의 위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현직 지사를 제치고 충남도정을 이끌게 된 박수현 당선인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제19대와 제22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 등을 거치며 중앙 정치 무대에서 탁월한 정무 감각을 인정받았습니다. 정부 여당과의 협력론을 내세운 박 당선인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시선, 담대한 설계로 도민의 변화의 요구에 응답할 것입니다.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도정보다는 도민이 함께 밀고 가는 4년 만에 충청 지방정권 교체를 이뤄낸 새 수장들이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개표 초반 판세가 뒤집히는 대역전극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개표 초반 열세를 보이던 후보들이 본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에 성공했고 일부 지역에선 새벽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전교육감 선거부터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연출된 역전 드라마를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시 교육감 선거, 개표 초반 분위기는 성광진 후보에게 유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 개표에 이어 본투표함이 열리면서 격차가 빠르게 좁혀졌고 결국 오석진 후보가 역전에 성공하며 4,500여 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대전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결과로서 증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에서는 민주진보 진영 후보들의 표가 분산된 가운데 중도 보수 표심이 강미애 후보에게 결집하며 세종 첫 여성 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학력 때문에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멈춘 세종교육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력 향상뿐 아니라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에도 충남교육감 선거는 정반대 양상을 보였습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의 득표율이 52.85%로 과반을 넘겼지만 표가 두 후보로 나뉘면서 진보 성향의 이병도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충남교육의 더 혁신적인 미래를 바라는 열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아산을 보궐선거에선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주당 전은수 후보가 승리한 가운데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새벽 역전에 성공하며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배운 것처럼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께 배운 것처럼 속도감 있게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세세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함께 경쟁하신 후보님들과도 함께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서 우리 지역 경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청양군수와 부여군수 선거에서는 각각 75표와 79표 차로 승부가 갈릴 만큼 치열한 경쟁 끝에 김홍열, 이용호 후보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올 법칙한 그러한 드라마 같은 그러한 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도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낙선 감사 인사문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역전의 드라마를 써서 근소한 차이로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뜻을 가슴에 새겨서
서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맹정호 후보와 세 번째 맞대결을 벌인 국민의힘 이완섭 후보도 대역전에 성공하며 사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철도 이 계획을 또 집어넣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금 시급한 석유화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TJB 김소영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대전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같은 듯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지만 기초단체장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호진 기자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광역단체장은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모두 여론조사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줄곧 앞서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결과 역시 민주당이 세 곳의 시도지사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주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전은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이뤄지며 관심을 모았는데 대전 시민들은 허태정 전 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취재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지난 4년간 허태정 후보는 이른바 야인으로 지냈지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전에서 조직을 좀 탄탄하게 다져왔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이장호 후보는 출마 직전까지 행정통합 이슈 등으로 빠르게 준비에 들어가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세종은 경제부 시장 출신의 조상호 후보가 시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셈인데요. 세종이 워낙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만큼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결과는 세종 시민들이 현재 국민의힘 소속의 최민호 시장의 시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충남은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민주당 박수현 후보를 추격했지만 결국 박수현 후보가 40대 충남도지사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충남지사 선거의 경우 막판까지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접전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충남지사 선거를 취재하면서 특히 TV토론의 3번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는데 사실은 김태흠 후보와 박수현 후보는 호영호제를 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첫 토론에는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당히 좀 신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서로 네거티브 공방을 주고받을 정도로 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엎치락 뒤치락 하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들이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결과는 박수현 후보의 차지가 됐습니다. 네. 기초단체장 선거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재밌게 나왔습니다. 네, 기초단체장은 대전과 충남을 따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대전 자치구 5곳을 보면 모두 민주당이 석권한 모습입니다. 옆에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유성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4곳을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5곳을 모두 가져가며 시장과 구청장, 심지어 광역위원까지 대부분 싹쓸이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굳건하게 진보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유성은 정용래 구청장이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열세에 놓일 거다라는 앞선 그런 예상과 달리 지금 결과를 보면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은 15개 시군 가운데 10곳을 국민의힘이 5곳을 민주당이 가져갔는데요. 4년 전과 결과를 비교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옆에 화면을 보시면 4년 전에는 부여, 청양, 태안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여, 청양, 태안이 모두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충남 기초단체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저력을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시로 충남을 찾으며 지원 유세를 펼쳤던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도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나름 충청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정청래 대표는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집중했던 반면 장동혁 대표는 기초단체장에 더 지원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내부 잡음이 조금 발생하면서 나름 당내에서 중진급으로 평가가 되는 충남의 김태흠 지사나 대전의 이장호 시장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는 기류가 포착됐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김태흠 후보와 이장호 후보 캠프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를 좀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장 대표는 기초단체장 지원에 집중을 했고 그런 점이 충남에서 기초단체장을 선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도 보여집니다.
네,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광역의원 선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광역의원의 경우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전은 광역의회 22석 가운데 민주당이 20석을, 세종은 21석 가운데 17석, 충남은 50석 가운데 33석을 차지했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경우 그럼 어디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됐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대전은 서구에서 1명, 비례대표에서 1명만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세종은 읍면 지역에서 2명, 비례대표로 1명이 당선됐습니다. 세종광역의원에서 특이했던 점은 그간 보수 지역으로 분류됐던 조치원 선거구 2곳에서 다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충남은 과반 이상이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보수 강세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충남광역의원 가운데에는 화제의 당선인도 있었습니다. 충남 논산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기호엽 후보는 국민의힘 윤기영 후보를 단 1표 차이로 이겨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승리한 당선인이 됐습니다. 네, 이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대전 5개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1대4로 참패했던 4년 전과 정반대로 민주당 후보들이 5개 구청장을 모두 석권했는데 대전 구청장 당선인들의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를 전국의 인사혁신 우수기관으로 만들듯이 또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공 1번지, 안전 1번지, 도시혁신 1번지를 일궈서 전국 최고의 동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새로운 공약도 있지만 주민들이 요청한 내용들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중구다음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4년 동안 약속한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을 맨 앞에 모시는 구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은 주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민주권, 빨리 플랫폼부터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하는 그런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3선의 이런 당선을 해주신 거는 그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도시가 되라. 유성이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가 되라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걸맞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주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 인구를 늘리고 그다음에 산업을 발전시켜서 다시 찾아오는 대덕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생활 인구를 늘리고 대덕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방 정부를 만들고 또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충남 시장 군수 당선인들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충남은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대전구청장 선거와는 달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15개 시군 가운데 10곳을 지켜내며 민주당의 판정승을 거뒀는데요. 충남의 새로운 4년을 이끌 이들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그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을 팔지 않고 이재명처럼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문화 관광 교육의 도시인 공주시를 다시 한번 발전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들과 시원소통하는 그런 시정을 보령 시민의 선택을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보령이 소멸지역이 아니라 생존을 넘어서 번영으로 가는 길을 열도록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우리 아산시를 민생 회복과 AI 첨단 미래도시를 만들어서 제가 꿈꾸는 50만 자독도시 시민이 행복한 시대를 논산의 가치를 높이고 또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한 그런 논산을 만들었는데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겠다, 이런 각오를 갖게 됩니다. 또 핵심 공약들을 거침없이 중단 없이 이어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계룡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해서 미래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당진시가 앞으로 4년뿐만이 아니고 당진시 미래로 발전하고 크게 또 성장하는데 초석이 되는 그런 임기 4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우리 금산 군민과 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도지사가 원팀이 돼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끌어와 서청 경제를 살리고 서청 국민의 지갑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미래를 제가 앞으로 4년 국민이 어르신이 건강하고 또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경제가 더 도약하는 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만 군인을 하나로 모아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그런 태안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선택된 시도지사들과 교육감, 시장 군수들에게 유권자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민생경제와 교육, 지역 발전까지 민선 국위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에게 보내는 시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대전 시내 교통편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데에서 대전 어디를 나가든 좀 교통편이 많이 불편한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역형 화폐가 지금보다 좀 더 예산이 늘어나서 저희가 쓰기도 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온누리 상점가의 쉬운 등록과 이용도 같이 활성화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다 묶여가지고 뭐 상가 자체도 임대가 다 나와 있어요.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고 이러니까.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는 입장에서 좀 영어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계속 사교육을 계속 찾게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 부분이 개선을 해주셨으면. 충남하면은 그 지역이 뭐야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충남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그리고 좀 더 성실하게 일하시는 도지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마음 놓고 아기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종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20건이 적발돼 33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 가짜뉴스 등 흑색 선전이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 인쇄물 배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만료 전 사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늑대 늑구 탈출 이후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임시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 운영을 중단했던 대전 오월드가 내일 재개장합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금강유역 환경청이 요구한 조치사항을 이행해 사용 승인을 받았고 울타리 추가 설치 등 시설 보강 작업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늑구는 탈출 전보다 몸무게가 3kg 느는 등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물 복지를 고려해 별도 표식 없이 특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관람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서울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반복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최고 경영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경찰 차량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탄 차량이 잇따라 사업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대전 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 모두 3곳. 수사당국은 54명을 투입해 추진제 세척 공정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방염복 착용 등 현장 안전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구축, 운영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안전 관련된 부분에서 본사에서 관여한 부분이 결제 라인상으로 관여됐을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규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필수 공정을 제외한 전국 9개 대부분의 공장의 가동을 이틀간 중단합니다. 각 사업장에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요소를 전면 점검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사고 원인 규명에 그쳐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8년 동안 3차례 폭발 사고로 1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며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선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자 일터는 매일매일 노동자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간 이 하나의 최고 경영자를 즉각 구속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수사당국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입건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경찰이 오는 6일 현충일 천안 아산 일대에서 폭주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SNS를 통해 폭주 행위를 미리 모의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집결 예상 지역에 단속 인원을 배치합니다. 지난 3월 3일절에도 충남경찰청은 난폭 운전자에 대해 위법 행위 162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